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1년 만이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1년 동안 이제 다시 새해가 밝아오면서 이제 새로운 1년 됐는데, 뭐 지난번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뭐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름대로 어떤 계획된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 하나가 이제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취득하는 거. 개인적으로, 예, 꼭 준비해서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저랑 여러분 똑같이 같이 노력해서 꼭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시겠죠? 시원찮아. 아시겠죠? 예. 자, 오늘부터 이제 공법을 다시 처음부터 기본서를 가지고 할 텐데, 아마 내용도 많고 아마 입문할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좀 더 크게 집중하셔가지고, 예, 이제 좀 같이 조금 어렵게 느낄지라도 한번 거쳐가야 됩니다. 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 두 번, 세 번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 것처럼 빨리 그래도 어렵더라도 한번 눈으로 보고 공부하면서 거쳐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볼 때 조금 더 여러분에게 내용이 좀 더 쉽게 다가갈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뭐 길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버려버리고 중간중간에 또 할 얘기 있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한다면 작년도 27회 시험까지는 시험 공고일 기준입니다. 시험 공고일 보통 7월 말쯤에 공고하는데, 시험 공고일 그 날짜로 그 전까지 있는 법률 가지고 시험을 냅니다. 언제 법이 바뀐다, 법 바뀌고 시행은 뭐 6개월 뒤다. 근데 시행이 만약에 8월 달이다, 그걸 내면 안 돼요. 아무리 1, 2월 달에 바뀌어도.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시험 공고가 아니고 시험 당일 기준이에요. 시험 당일 기준. 그러니까 10월 28일 전까지 시행되는 법률은 이제 무조건 다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12일자로 이렇게 시행되는 법률이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공법이 많았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시험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일지라도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날 기준으로 시험 나온다는 것. 중간중간 공법 많이 바뀝니다. 바뀌지만 바뀔 때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할 겁니다.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먼저 앞에부터 한 넘겨보세요. 내가 하라고 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장만 넘겨보시면은 뭐 시험 안내 쭉 나올 것이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목차 펴보세요. 목차. 오늘 저를 처음 본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저를 처음 본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목차표 보시면, 자, 첫 번째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40문제에서 몇 문제요? 12문제. 법률이 길죠? 저는 줄여가지고 국토법 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국토법. 그래서 양이 제일 많고요. 문항수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를 보시면은 도시개발법이죠. 다 같이 시작. 도시개발법. 자,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나오고요. 줄여서 개발법은 개발사업이므로 개발법 하겠습니다. 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 같이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예,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자, 정비법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정비법 할 겁니다. 다 같이 정비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법 있죠? 건축법도 양이 좀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수가 국토법에 비하면 좀 적게 나옵니다. 총 7문제입니다. 몇 문제요? 7문제. 그대로 건축법 하겠습니다. 건축법. 자, 다음 장 주택법입니다. 주택법도 7문제가 나옵니다. 7문제.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주택법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주택법. 자, 마지막 농지법입니다. 농지법도 분량이 적은 양은 아니지만 문항수가 거기에 비하면은 좀 적죠? 총 2문제가 나옵니다. 몇 문제요? 2문제. 따라합니다. 농지법. 농지법은 제가 이렇게 강의는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농지법은 제가 강의할 때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강의 마치면은 다른 법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나올 것이고요. 농지법은 시험장 가기 그 전쯤에 가게 되면 대충 윤곽이 잡힙니다. 제가 나올 만한 것 골라가지고 정리할 거니까요. 또 하나, 농지법 2문제인데 2문제 중에 1문제 정답을 이미 알고 있죠? 몇 번이죠? 그렇죠. 5번이죠. 5번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알고 간다. 총 몇 개 법률입니까? 6개 법률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법 하면은 일반적으로 9개 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 것이 3개인데 산지관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 이렇게 줄여 얘기하는데 3개 법률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근데 과거에 나왔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양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뺀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13회, 14회 그렇게 그 전에 15회 그 정도의 그때 당시에 시험 보던 10몇 년 전에는 9개를 다 봤습니다. 다 보고 그 이후에 이제 3개 법률이 빠지면서 6개 법률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자, 부동산 공법이다 하면 부동산이 뭐고 공법이 뭔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이 물어보면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동산이 아닌 것 이래만 말합니다. 맞죠? 그죠? 예. 우리가 말하기엔 좀 쪽팔리죠. 그죠? 우리 좀 근엄하게. 그죠? 이게 되겠죠? 하지만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너무나 장황하게 길게 A4 용지 한 장처럼 얘기해버리면 그거 이해 못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됩니다. 그죠? 네. 그것이 또 법률에 딱 규정되어 있죠. 어느 법률이죠? 그죠? 민법 제 99조 1항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간단합니다. 자, 토지는 알겠죠, 그죠? 토지는 정착물의 개념은 학개론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배웠든지 또 배울 겁니다. 양이 많아요. 하지만 공법은 그 많은 정착물 중에 딱 하나만 알면 된다. 따라합니다. 건축물. 부동산 공법에서는 토지와 건축물만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방금 봤던 국토법, 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부동산 공법 중 토지공법입니다. 뭐라고요? 토지공법. 그 다음에 건축법과 주택법이 건물공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안 배웁니다.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정착물은 건축물이구나. 부동산 공법 안에서는 이렇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용어 정의가 굉장히 간단 명료하다. 그러니까 넓게 거시적으로 넓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미시적으로
좁게 해석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바로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하죠. 자, 넓게 보는 것은 광이고요, 좁게 보는 것은 협의죠. 자, 그리고 그러면 부동산의 뜻은 요래 배웠고요. 그러면 공법의 뜻은 뭐냐? 공법의 뜻. 자, 요것은 우리가 사법의 개념과 연관시키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법은 뭐냐? 사법, 공법. 자, 사법은 사인 간에, 즉 개인 사자죠. 개인 간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이 사법이죠, 사법. 그러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법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칙으로 사법이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민법. 민법이 사법이죠. 민법이. 그럼 공법은 뭐냐? 공법 하는 법 없습니다. 그죠? 공법 안에 우리가 6개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요거는 자,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행정청과 행정청. 자, 행정청은 뭐냐? 끝에 청자 들어가면 된다. 광주로 말하면 구청, 그 위에 시청, 전남의 도청, 그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데 최소 마지노선이 뭐냐? 우리 국민이 투표로 뽑는 사람들까지만. 그러니까 광주는 대구시장과 구청까지만입니다. 그 밑에 동읍장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은 인간들은 우리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행정청과 그리고 하나의 개개인들의 집합체인 그냥 국민, 광주로 말하면 광주시와 시민, 그렇죠? 구청과 구민, 그 다음에 전남과 도민, 이왕이면 그러면 국가와 국민. 그러니까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복합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들의 집합체인 국민을 쓰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청과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법이 바로 공법이다. 그 공법이, 그냥 공법은 우리나라에 정확한 내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30개에서 150개 법률이 있어요. 공법이.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은 9개. 그 9개 중에 6개 법률을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은 이것이 공법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청과 국민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이 네 땅을 할지라도 네 마음대로 건물을 못 져. 나한테 와서 허가받고 건물 져.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규율하고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죠?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막 건물 짓는 것이 아니지. 그죠? 허가받아서 그 용도에 맞게끔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드느냐? 최소한 국민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규율하고 제한시키고 제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죠. 그 대상자는 우리지만. 그러니까 이원론 쪽에서 행정청이냐 국민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모든 계획을 만드는 쪽이 국민이 아니고 누굽니까? 누구예요? 행정청이다. 광주시장이 광주 시민을 위해서 계획 만들고, 그렇죠?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또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이다, 외적이다 하면은 계획을 만드는 쪽이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내적이고 국민이 외적이다. 그러면 그 계획이, 만드는 계획이 우리 국민과 관련이 있는 계획도 있고 또는 우리랑 관련이 없는 계획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계획을 만드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만드는 계획은 자신들과는 무조건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자신들하고는 관련이 있지만 우리 국민과는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그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구속한다. 구속한다. 관련이 있다. 구속한다. 관련이 없다. 구속하지 않는다. 비구속. 비구속. 아시겠죠? 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청과 국민은 우리니까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고, 그럼 행정청이 뭐냐? 방금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의 체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행정청의 체계를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체계를 모르면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죠. 수시로 잘 나오고 위계 질서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윗사람 통해서 지정받고, 그러죠? 특히 광주시장은 자기보다 윗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앙정부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전남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자기 윗사람이 바로 누구죠? 전남 지사. 그죠? 지사고 지사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달라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공부할 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행정청이라는 걸 모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공법을 하다 보면은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유가 내가 계획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용어가 전부 다 행정법적 용어입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어 자체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는 모든 내용을 암기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 용어를 내가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론 나는 설명 다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용어를 소리내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세요. 마음속으로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건 창피한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는 거.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처음 오는 분도 계시지만 공법은 내가 공부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나는 강의만 하고 판서만 하고 여러분은 듣고 필기하라 이게 아니죠.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하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라해야 됩니다. 이왕 따라하는 거 작게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보여. 자, 따라하자. 봐요, 안 따라하잖아요. 뒤에도 뭘 이렇게 필기한 게 많은가. 다시 한번 따라하자. 공법은 안 따라하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안 그래도 재미 더럽게 없는 과목인데 이게 학원마다 약간 달라요. 특히 이제 좀 죄송하지만 충청도가 참 안 따라해. 내가 월요일 날이 내가 충청도인데 가면은 안 따라하기 때문에 답답하 미치겠어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래 내가 지금. 그 답답해 보니까 안 따라하잖아요. 그럼 나도 나중에 지치게 갖고 하려다가 에이 안 해 그래 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따라해봤자 안 따라하면 나만 완전히 막 거꾸로 뒤비지고 또 상대방은 또 안 따라할 것 가만히 얘기 있으면은 나는 그냥 판사하고 필기만 하고 판사하고 설명만 하고 듣고 서로 지루해버리고 재미없으면은 합격률이 저조해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재미있게 해. 재미있게. 만약에 여러분이 봤을 때 공법이 재미없다 그러면은 저 인간이 따라할 때 우리가 안 따라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제발 따라하자. 다시 한번 따라하자. 광주가 제일 멋있어 그냥 제일 커 진짜. 그리고 이왕 따라하는 거 크게 하고, 그리고 이왕 공부는 재미가 있어야 돼. 그죠? 재미가 있어. 안 그래도 이거 재미없는 과목인데 재미가 없으면 그나마 하고 싶은 공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재미있게 해야 된다. 다른 과목은 내가 뭐라 말 못해. 할 수도 없어. 공법은 어쨌든 이렇게 따라하고 재밌고 신나게 해야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진도 나간다. 그래서 흥미롭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따라하자. 따라하면
반드시 묻고 안 따라하면 간신히 붙는다. 붙긴 붙어. 그러니까 그래도 따라해야 되는 거 따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첫 시간이지만 책에다가는 깨끗이 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다 줄도 긋고만 동그라미도 하고 막 낙서처럼 글도 옮겨놔요. 그럼 내가 설명할 때 이해가 안 가면은 어차피 내 책 내 거니까 나만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책에다가 막 낙서하듯이 써놔요. 남들이 보면 알든 말든 뭔 필요 있어요. 나만 하면 되지. 그 책은 약간 더럽게 써야 돼요. 한참 진도 나갔는데 앞에 보니까 깨끗해. 물어보니까 딱 머리에 있대.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걸? 그러니까 책에다가 막 낙서도 하고 동그라미 하고 이양 낙서하는 거는 쓸 때는 연필 빨간 거 검은 거 좋아요. 하지만 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빨간 볼펜 내지는 형광펜 학디게 그런 것들 해주면은 공부할 때 도움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필기하는 건 좋은데 막 요약 정리하지 마세요. 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세 번 볼 때쯤 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미 나하고 따라하다 보면 이미 벌써 아는 게 막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의미 없잖아요. 그냥 처음부터는 가능하면 설명 듣고 저런 게 있구나. 책에다가 막 낙서하면 쓰고 정 쓰기가 양이 부분이 부족하면은 그때 이제 연습장에다 한번 쓰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막 책을 요약 정리하지 마세요. 왜? 5월 되면 내 요약 정리 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안 해야 그거 이제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농담이고요.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하면 된다. 자, 행정청의 체계를 모르면 안 된다.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모르면은 공법을 공부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행정청이다. 먼저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는데 지금 행정청에서 그죠? 체계에서 중앙정부 중에서 최고 대빵이 누구냐? 누구요? 네? 대통령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일 안 하고 붙어 있어도 그 대통령이잖아요. 좀 이해해 주자고요. 간다면 왜 해갖고 지랄? 아이고 참. 자, 누구라고요? 대통령. 아니, 탄핵당해서 가만히 구석에 있어야지. 뭐는 간담회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자, 대통령이죠. 밑에 누구죠? 총리. 그 다음 누구죠? 각부 장관들. 장관은 많아요. 많죠, 그죠? 우리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한 번 더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겠죠. 그때마다 말할 때마다 다 얘기해버리면 너무나 지루해. 딱 줄여서. 난 항상 저는요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많은 양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장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국장. 지금부터 공부할 때 국장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여러분과 제가 약속해서 줄여서 얘기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 물론 국장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100%에서 90%, 95%는 국장이고 때로는 어쩌다 한두 번 회장. 뭔 말이야?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농장, 재장 나옵니다. 궁금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 빠지고 나와야 돼, 궁금하면. 자, 하여튼간에 대부분은 국장이다. 요까지가 뭡니까? 중앙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최고 높은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국장을 일명, 제가 만든 거지만 일명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의 아버지. 그러한 심정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이 위에는 필요 없어. 아시겠죠? 네. 아예 안 나와요. 그냥 법령에서 대통령령은 나오지만 대통령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까지만 알면 된다. 최고 높은 사람이. 그러면
자, 요까지가 중앙정부이면 요 밑으로는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도 위계 질서가 있죠. 크게 두 가지. 광역자치하고 기초자치죠. 저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다시 광역자치와 기초자치죠. 나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자치는 우리는 줄여가지고 뭐라 하죠? 시도. 사람으로 말하면 시도지사. 그렇죠? 예. 시도. 시도할 때 시는 뭘 말하는 거냐? 자, 먼저 서울부터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와 광주시는 인근 달라도 레벨은 같다는 얘기죠. 레벨은 같다. 하나 더 있죠? 특별자치시가 있죠. 특별시는 서울에 하나 있고, 광역시 몇 개 있죠? 6개 있죠? 예. 인천, 대전, 광주, 그 다음에 대구, 울산, 부산. 그죠? 6개 있죠. 특별자치시 몇 개 있죠? 하나, 어디죠? 세종시. 세종시 인구도 얼마 안 돼요, 현재. 근데 세종시장은 광주나 서울하고 레벨이 같은 급입니다. 광역자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특별은 뭐냐? 이거는 특별히 모든 권한을 너한테 올인해 줄게요. 할 때 올인 하잖아요. 그죠? 아이, 괜히 했네. 자. 너한테 모든 권한 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중심을 잡고 한번 개발시켜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 다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읽을 때는 제가 특광 따라합시다. 특광. 특별자치시 길죠. 특시 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특시. 자, 이렇게 세 특광 특시를 우리는 시도에서 시다시. 아시겠죠? 그러면 도는 뭐냐? 도는 대한민국 도 총 몇 도? 자, 8도. 봅시다. 먼저 위에 경기도, 옆에 강원도,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몇 도예요? 제주도 어디다 팔아먹었어? 총 몇 도요? 9도요. 9도. 총 특별자치 도입니다. 지가 아니고. 네. 자, 일단은 총 몇 도요? 9도. 9도. 9도인데 제주도는 다르게 부르죠. 어떻게 불러요? 특별자치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제 도는 9개 맞잖아, 일단은. 그죠? 네. 그래서 특별자치도라고 부른다. 지도. 이게 제주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 8개죠. 그죠? 어쨌든 도는 9개인데 구분을 시켜줄 뿐이다. 과거, 얘도 특별자가 붙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지금 원희룡이 지사인데, 특별히 붙지 않을 옛날에 십몇 년 전에 그냥 제주도일 때는 달라요. 그때 제주도 할 때는요, 그 제주도에 지자체 선거할 때 5명을 제주도민들이 뽑았습니다. 제주지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 밑에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또 북제주 군수, 남제주 군수, 항상 5명이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너한테 시장이 갖고 있던 권한, 군수가 갖고 있던 권한, 특별히 도한테 다 줄 테니까 네가 중심을 잡아가지고 개발시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분산돼 있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장 2명의 시장과 2명의 군수는 투표를 안 뽑아요. 권한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그냥 이름만 시장이고 이름만 군수예요. 광주로 말하면요, 구청장보다 못해요. 최소한 광주구청장은 투표를 하나 뽑지. 그 동장, 읍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준이, 레벨이. 투표로 안 뽑는 인간들은요, 그냥 의미 없다, 그 얘기죠.
그럼 내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여튼 특별자가 붙은 데는 그 대상자만 한 명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 밑으로는 뽑지 않는다.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 일명 행정적이야. 발령. 그래서 없습니다. 도는 알죠? 그죠? 방금 해난 팔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광, 특시, 특도. 특도, 그 다음에 도. 시작. 특광, 특시, 특도, 도. 이걸 전부 다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 부른다고요? 시도. 사람으로 말하면은 시도지사, 광역자치입니다. 광역자치. 그러면 요 밑에가 이제 기초자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건 자동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시, 군, 구 요걸 말하는 건데 요 밑에 있는 걸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밑에 구가 있죠. 구? 그러니까 서울도 구청장까지는 뽑습니다. 투표로. 근데 광역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여기 무슨 구입니까? 북구. 북구청장 뽑잖아요. 근데 광역시는 구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군도 있어, 군. 도 안에만 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다. 광주 혹시 있습니까? 혹시 광주? 없죠, 그죠? 광주 없습니다. 근데 인천은 두 군데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화군. 그 다음에 대전도 있다고 하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대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있어요. 부산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광역시 안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다. 그 다음에 특별자가 붙는 것은 밑에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투표로 뽑는 인간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구는 투표로 뽑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도는 밑에가 두 개가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있고요. 전라남도 영광군, 시군 딱 두 개 있죠, 두 개. 그죠? 그러니까 구는 도에도 있고 광역시에 있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 군, 시, 군은 전부 다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입니다. 붙이는 글이 뭘 한다고요? 시, 군, 구라 한다. 그래서 시, 군, 구가 뭐냐? 시도할 때 여기 시를 뺀 나머지 모든 시가 바로 시군구 할 때 시입니다. 시. 기초자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다른 게 있죠. 시 중에서도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같은 시인데도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현재 전라남도에는 없는데 전라북도에 있어요. 북도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전주하고 익산하고 똑같은 시죠, 그죠? 전주시 또 익산시 똑같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전주하고 익산은 행정체계가 다릅니다. 뭐죠? 아니 뭐가 다르냐고. 뭐가? 인구는 다 달라지. 인구는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도 희망 가지세요. 이렇게 먼저 두 달 배워도 똑같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정답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전주하고 익산과 행정체계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예? 그렇죠, 이거잖아. 인구는 다 다르지. 구가 있고 없고잖아. 화를 내고 지랄이야 하지 말고. 자, 전주는 구가 있잖아요. 전라북도에 전라남북을 통틀어 가지고 구가 광주 빼놓고 구 있는 곳은 전주고 다 구가 없어. 시중에서. 근데 어쨌든 구가 있고 없고인데 전주시 안에 있는 구청장은 투표로 안 뽑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 투표로 뽑는 구는요,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치구. 따라합니다. 자치구. 투표로 뽑지 않는 구는 말 그대로 비자치구.
시작. 비자치구. 한 번 더. 비자치구. 다르게 말하면 행정구, 즉 발령. 낙하산 타고 싹 내려옵니다. 아시겠죠? 예. 자치구는 투표를 뽑아서 올라앉는 것이고, 비자치구는 내려앉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려앉는 거. 다르죠, 그죠? 이렇게 비자치구가 있는 시, 다른 말로 하면 행정구인데요. 행정구. 자, 이것이 우리가 법률 용어로 우리는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대도시. 우리 일반적으로는 대도시 하면 큰 도시인데, 우리 부동산 공법 안에서 대도시는요, 비자치구가 있는 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나마 비자치구가 없는 시는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부릅니다. 전남에는 뭐 나주시가 있고 순천시가 있죠, 그죠? 가령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부릅니다. 아닌 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제가 일반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강의하다가 일반시 하면 그냥 대도시가 아닌 시를 그냥 짧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왜 전주는 구가 있고 왜 나주나 순천은 구가 없느냐? 이때 나오는 말이 인구 때문에. 인구. 이렇게 비자치구가 있는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에요. 50만 명 이상이면 무조건 구를 둡니다.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인구는 많은데 모두 도로를 시청 가서 띄어. 그러면은요, 인구가 많으면은요, 번호표 뽑아가지고요, 그 조만한 30평도 안 되는 은행에서 번호표 불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몇십만 명 되는 거 시청 가가지고 번호표 불고 뭐 이틀 동안 거기서 앉아있을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를 둠으로 인해가지고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구를 두고 구로 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로 와. 또 구가 생겼다가 구에서 인구가 또 비대해지면 또 자르고 가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가 자꾸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가 그 50만 명으로 법률로서 규정했다.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도 돼요. 알 거 없어요. 하지만 최소 50만 명 이상이면 알 수 있다. 여기 전남에 순천시, 나주시, 또 시가 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나 두 개밖에 몰라. 목포시, 여주시. 좋습니다. 여주는 가봤어요, 제가. 여수. 간 거 취소. 여수 가봤어요, 여수. 자, 이렇게 전남에 있는 시 중에서 구가 없다는 얘기는 몇 명인지 인구는 모르지만 50만 명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전라남북도에서는 전주시가 있고, 저기 경상북도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포항시가 있고, 충청북도에는 청주시가 있고, 충청남도에는 천안시가 딱딱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경기도는 많죠. 경기도는 뭐 안산시, 뭐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성남시 많아요. 광명시는 아니에요. 광명시는 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없죠. 이렇게 비자치구가 있는 시,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도시. 사람으로 말하면 대도시 시장. 그렇죠? 그냥 시는 대도시고요. 전주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 시장. 이래 불러요. 대도시 시장.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시, 군, 구지만 사람으로 말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래 부르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언어적 차이니까 별 그렇게 어려움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요까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러면 광역시가 되는 요건은 인구가 얼마이냐?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럼 100만 명 이상 되면
광역시가 반드시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100만 명 이상 되면 광역시가 되는 요건에 불과해. 그러니까 광주시는 나는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도 일단 100만 명 이상 되는 건 안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경기도 하잖아요. 수원시가 100만 명 넘어요. 100한 20, 30만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100만 명 이상 되면 무조건 광역시 했다는 벌도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수원시는요 광역시로 뭐라 그럴까 될 수가 거의 없어요. 안 해줄 겁니다. 수원시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시군구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원에 딱 떨고 나가면 나머지 경기도에서 그 살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왜 광역시가 되면은 별개니까 경기도하고. 그래서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고, 이게 옛날에 보면은요 청주하고 전주랑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해요. 도시의 넓기라든가 인구수도 전주가 한 65만 정도, 청주도 65만 정도인데 또 교육 도시고. 근데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전주는 음식이 맛있는데 청주는 맛이 없다는 것뿐이에요. 그 차이가 있었지 다른 건 다 똑같아. 똑같아 그거는. 그런데 청주가 몇 년 전에 전주랑 같이, 전주는 완주군이랑 청주는 청원군이랑 통합하려 시도했는데 청주하고 청원군은 통합됐습니다. 이제 청원군이 없어요. 하고 통합되면서 청원군이 남청주가 돼가지고 이제는 합쳐가지고 인구가 86만 됐습니다. 전주는 안 됐어요. 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안 됐어요. 어쨌든 완주 군수 매가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발전되는 건데 결국은 밥그릇 싸움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청주는 됐는데 만약에 전주도 만약에 완주군이랑 됐더라면은 인구가 80은 넘지요. 그럼 제2 앞으로 또 인구가 늘어가면은 전라북도에서도 광역시가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하다 보면은 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안 됐어. 청주는 됐는데 그때 발표를 거의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에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청주는 통합됐고 전주는 안 됐습니다. 좀 아쉽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청주는 지금보다 인구가 많고 이제는 전주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전주가 청주를 못 따라가는데 전주는 음식만 못 따라가야지. 그죠? 그 정도로 행정 체계가 좀 바뀌고 있는 건 맞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가 뭐라고요? 요까지가 행정적 체계고, 요 위계 질서를 알고 있어야지만 공부할 때 도움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법령 체계를 모르면 어떡하냐 그 얘기죠. 법령 체계. 자, 법령 체계는 공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학교로만 빼놓고. 자, 최고 센 법이 뭐냐? 지금 이슈가 되는 거 뭡니까? 헌법이고요. 헌법의 기초 아래 헌법을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 또는 법률. 율자는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붙였죠? 나머지는 또 안 붙였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맘이에요. 자, 어디에서? 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의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듭니다. 법 만들 때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굵직굵직한 것만 만들어요. 우리가 목차로 말하면은 절 정도까지 만든 거예요. 밑에 소재 가로, 쌍가로 1번, 가로 1번, 동그라 이런 거 안 만들어요. 큰 것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관시킵니다. 그럼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소집해 가지고 거기서 같은 장관급들, 그다음에 청장들, 그죠? 서울시장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장관급들이 모여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야, 이것만 가지고 되냐? 안 됩니다. 세분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세분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빨리 시행하려고. 세분하는 작업까지 국회에 다 맡겨버리면은 4년 내내 법 하나 만들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쪼개는 작업이 뭐라고요? 대통령이 한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대통령령이고요. 우리가 실무에서는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빨리 시행합시다.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과 시행령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이래가지고 넘깁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공법은 바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쪼개면 국토교통부로 넘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봐서 야, 이 중에 또 세 번씩 있어. 그러면 아, 얘는 관계없는데 두 번째 것은 또 몇 개 세 번 좀 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우리는 뭐냐면은 부령, 국토교통부령, 기획재정부령, 아시겠죠? 각부 장관들 명령입니다. 더 쪼갠 것이죠. 바로 우리는 시행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시행규칙. 요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시험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90%, 95%는 법하고 대통령에서 나오지요. 불행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불행은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양도 많아요. 그런데 불행에서 문제는 한두 개 나옵니다. 왜? 틀리게 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난이도 조절하려고 일부러 내는 겁니다. 그럼 틀리라고 내는 것은 그냥 틀려주면 그게 되는 거 그냥. 그걸 맞으려고 공부하냐고요. 그래서 틀리라고 내는 것은 틀려주는 것이 양심적 사람입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이런 것도 시원하게 잘 찍어서 또 잘 맞춰 또 찍어서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법률에 해당하는데 전국 어디 지역이나 어디 학원서 공부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전부 다 공통적이다 그 말이죠. 자, 요 밑에는 뭡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규칙. 광주시에서 만드는 규칙, 행정규칙이죠. 그럼 광주시 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조례. 있죠. 그래서 규칙과 조례는 시험에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각각 지자체마다, 각각 의회마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28회 시험은 광주시 조례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만 붙어.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은 안 됩니다. 요까지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우리는 묶어가지고 우리는 명령이라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즉 대통령령과 부령을 싸잡아서 간략하게 얘기한다. 책 읽다가 명령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말하는구나. 그 다음에 법률에 법의 법하고 명령의 영 해가지고 전부 싸잡아서 우리는 법령이다. 그래서 법령체계입니다. 법령. 그러니까 법령 하면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법령으로 내는 겁니다. 법령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법령상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할 때 5개 지문이 법에서 나오던 시행규칙이건 시행령이건 어디에서 끄지고 와도 그 문제는 오류가 아닙니다. 가령 낼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했다면은요, 그 지문 5개는 법률에 있는 지문들로만 나와야 돼요. 그 지문 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지문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문제는 오류. 과거 오래전에 그렇게 해서 오류가 된 문제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시행규칙, 그 지문이 시행규칙에 있던 없던 간에 무조건 이제는 뭐요? 법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전부 어디에 내도 관계는 없다. 그얘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부동산 공법을 할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책을 잠깐 보시면은 한두 개 체크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4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토법 총칙이 나오죠. 총칙 나오고 1절 됐고요. 2절, 자, 2절 용어의 정의 별표하세요. 시험에 무조건 나와, 무조건. 자, 별표하시고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용어 정의가 다 나와요. 그러면 진도 다 끝난 다음에 와서 보면 이미 다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두 개가 안 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체크할 겁니다. 그 정도만 좀 알고 있고요. 이제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좀 쉬었다가,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